기초연금 깎이고 유족연금 사라집니다. 시니어 연금 전쟁 이미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예산안,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드디어 국민연금 제도 개편 방향이 공개됐습니다. 이 내용 잘 모르고 있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평생 내온 국민연금을 제대로 못 받는 상황 실제로 생기고 있고요. 유족연금, 기초연금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제도도 아직 존재합니다. 거기에 세금까지 몰래 떼이는 구조, 국민들 대부분 모른 채 지나갑니다. 게다가 오늘 발표된 내용은 뉴스에서는 몇 분도 채 안 나오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니어님들의 30년 노후가 걸린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연금 받는 순서와 시기, 세대별 달라지는 제도 핵심 요약, 누가 얼마 받고 얼마를 못 받는지, 손해보는 사람들 유형별 정리, 그리고 지금 당장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점들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자녀와 주변 시니어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120세 돈 걱정 없는 시니어를 위한 채널 120세 머니플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시니어 관련 지원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니어 연금 전쟁의 전말을 시작합니다. 국민연금, 이제는 감액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시니어 여러분, 예전에는 은퇴하고도 일하면 연금이 깎였다는 거 알고 계시는지요? 정부가 정한 기준 월 309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일부가 감액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2026년부터는 이 기준이 무려 509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 말은요, 월 509만 원 이하로 벌면 연금 100%다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손해봤던 시니어분들이 많았습니다. 2024년 현재 연금이 깎이는 수급자만 약 13만 7천 명. 이분들 연금이 줄어든 총액만 해도 2,43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도 개편으로 그 손해가 사라지는 겁니다. 둘째, 정부가 고령층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즉,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연금은 제대로 받자는 건데요.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변화겠지요? 셋째, 지금은 1, 2 구간만 감액이 없어졌지만 앞으로는 연금 감액 제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감액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월 소득이 509만 원을 넘으면 여전히 감액 대상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얼마나 깎이는지 달라지니까 반드시 내 소득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셔야 합니다. 둘째,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적용이 다릅니다. 여기서 감액 대상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입니다.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인 감액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연금 설계할 때 소득 종류별로 자산 배분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소득 신고 누락 시 연금이 환수됩니다. 근로소득을 신고 안 하면 나중에 국민연금공단에서 과다 수령이라며 몇백만 원씩 환수 통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환수 사례도 많으니까 반드시 정확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월 509만 원 이하로 벌면 이제는 연금 100%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소득이거나 신고가 누락되면 손해가 생깁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감액 여부도 달라지니까 내 자산 구조를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제는 일하면서 연금까지 챙기는 시대입니다. 자산 구조, 소득 흐름, 연금 수령 시기까지 이 모든 걸 내 상황에 맞춰서
연금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그럼 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오르는 걸까요? 정부가 국민연금 수령액을 올린다고 했지만 우리 시니어분들 입장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오르고 실제 내 통장에 얼마나 찍히는지이지요. 정부 발표를 요약해보면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월 평균 50만 원에서 시작해서 향후에는 월 70만 원 수준까지 늘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도 있습니다. 즉, 인상은 점진적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확 오르는 게 아니라 2030년까지 5년 단위로 천천히 오릅니다. 지금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체감이 크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과 중복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에서 깎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80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을 10만 원밖에 못 받는 구조처럼요. 그래서 시니어 전략의 포인트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어떻게 병행해 받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녀분에게 증여를 고려하거나 금융소득 분산을 활용해 소득 기준을 맞추는 방식이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1만 원일 경우 기초연금이 확 줄지만 199만 원일 경우에는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10만 원 차이가 수년간 수백만 원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정부는 왜 이런 구조를 유지하는 걸까요? 정부는 형평성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열심히 국민연금 낸 사람일수록 손해다라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지금이 바로 내 연금 전략을 다시 짜야 할 타이밍입니다. 제도는 바뀌지만 손해보지 않는 건 결국 정보를 가진 사람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유족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못 받는다고요? 시니어분들 중에 남편분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본인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건 바로 이 구조입니다. 기초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못 받는 제도. 즉, 유족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고 기초연금을 받으면 유족연금에서 일부만 주는 구조입니다. 왜 이렇게 설계되어 있을까요? 정부는 중복급여는 재정부담이 크다라는 논리이지만 결국은 죽은 남편의 연금까지 깎는다라는 현실에 분노하는 시니어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 시니어분들 중에서 기초연금이 생활의 전부인데 유족연금 때문에 줄어드는 게 말이 되냐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족연금 월 60만 원을 받는 분이 기초연금도 신청하면 기초연금이 20만 원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선택 구조입니다. 유족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온전히 받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둘 다 받는다는 말에 속아서 신청했다가 기초연금이 깎여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정부도 문제의식은 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 발표에서도 유족연금 구조 개선이 언급됐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보완책은 아직 없습니다. 이 말은 당분간 시니어 여러분들이 더 손해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유족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액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유리할지 전문가 상담을 통해 결정해보세요. 특히 기초연금 신청 시 기존 연금과의 관계를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정부가 아직 제도를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꼼꼼히 따지고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다면 남은 사람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본인의 연금이 있어도
유족연금과 중복해서 다 받을 수 없다는 것. 예를 들어 남편이 200만 원, 본인이 50만 원을 받던 분은 남편 사망 시 본인 연금 50만 원을 포기하고 유족연금 120만 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건 시니어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구조입니다. 내가 낸 연금도 있는데 왜 그걸 버려야 하죠? 특히 전업주부이자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여성 시니어분들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유족연금과 본인연금 사이에서 매우 불리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대통령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국회의 생중계에서 대통령은 남편이 남긴 연금이 생활의 기둥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현행 유족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에 공감은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선안은 없습니다. 시니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점. 유족연금은 배우자 연금의 60% 수준이지만 본인의 연금과 중복 수령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두 연금을 합쳐봤더라도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삭감됩니다. 게다가 기초연금까지 받고 있다면 유족연금 수급 시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일도 생깁니다. 지금이라도 자녀분과 함께 연금공단 상담을 받아보시고 선택의 실수로 몇 년간 수백만 원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연금 개편,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할까요? 국민연금 개편안이 발표되면 시니어 여러분들 혹시 먼저 드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 도대체 나한테는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야?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개편 상향을 보면요.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더 늦게 받고 오래 사니까 더 오래 받는 구조로 간다라는 겁니다. 말은 그럴싸한데 시니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꼭 좋은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196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많으시죠? 이분들은 대부분 지금 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곧 받게 되실 텐데요. 이 세대는 보험료 인상보다는 기초연금이 깎일까? 유족연금이 줄어들까?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70년대생 시니어분들, 이제 곧 연금 받을 나이시죠? 앞으로는 받는 시기를 미뤄야 하고 받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연금 수급 시작 나이가 지금은 63세이지만요. 점점 올라가서 65세, 많게는 68세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늦게 받으면 많이 받는다는 말 맞긴 한데요. 우리 건강이 따라줘야 하잖아요. 또 하나 더 황당한 사실. 내가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은 깎이거나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낸 사람이 덜 받는 역설. 불공평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첫째, 내 생년 기준으로 연금 시작 나이랑 받을 금액 꼭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무조건 늦게 받는 게 좋다는 건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내 건강, 가족 상황,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셋째, 남편분이나 아내의 연금, 기초연금까지 같이 계산해서 전체 설계를 전략적으로 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금은 몰라서 손해보는 게 제일 억울합니다. 정부가 매년 조금씩 제도를 바꾸니까요.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해야 평생 모은 돈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연금 조회는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내 연금 전략 어떻게 세우실까요? 시니어 여러분, 이제는 연금을 그냥 받기만 해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연금도 전략적으로 설계해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자녀 교육도 전략을 세워서 하셨죠? 마찬가지로 노후 재정도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바로 머니플랜입니다. 첫째, 기초연금 감액 기준선 넘지 않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깎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수령 시기를 조정하거나 일시적으로 받는 소득을 조절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80만 원 받는 분은 기초연금을 30만 원 다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게 되죠. 이럴 경우 한 달 총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둘째,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꼭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늦게 받으면 더 많이 받는다라고는 하지만 건강과 기대 수명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63세에 연금을 받으면 월 100만 원이지만 65세부터 받으면 월 11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국민연금 외에 추가 노후자산 준비도 중요합니다.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등을 통해 한쪽에 몰리지 않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 안전합니다. 시니어분들 중에는 국민연금 외에는 준비된 노후자산이 없어서 매달 연금 들어오는 날만 기다린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능하신 한 자녀 명의로도 연금저축을 활용하거나 노후에 쓸 수 있는 생활비 재원을 다변화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넷째, 유족연금을 대비한 부부연금 설계는 필수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내 연금과 유족연금 중 어떤 게 유리할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특히 남편분과 아내분이 모두 다 연금이 있는 경우 사망 시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연금이 줄어드는지를 미리 알아두셔야 큰 손해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자 배당 소득 등 기타 소득에 따른 감액도 피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근로외 소득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의료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연간 소득 구조를 설계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 이자를 연말에 몰아서 붓지 않고 상반기, 하반기로 분산하거나 자녀 명의로 분산하는 것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노후소득의 중심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을 지키려면 내가 똑똑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연금은 받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받는 게 아니라 오래 안정적으로 덜 깎이고 받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어떠셨는지요? 국민연금 제도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시니어 세대가 앞으로 얼마나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 느끼셨을 겁니다. 예전에는요, 그냥 낸 만큼 돌려받는다 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제도가 계속 바뀌고 우리는 준비 안 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낸 연금 예상액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유족연금, 기초연금, 장기요양 혜택까지 챙기실 수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녀분들이나 가까운 시니어분들과 영상 다시 보시면서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20세 돈 걱정 없는 시니어를 위한 채널 120세 머니플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